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잇따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수백억 원의 지방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와 AI 등으로 군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전주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잇단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을 앞둔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연한 결과라며 보조교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작기계 제조 기업 등 5개 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잇따라 고창군과 일반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업 유치는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공업체가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 5곳 가운데 4곳이 줄줄이 입주를 포기한 겁니다. 5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했어요. 4군데는 입주 계약 해지를 했어요. 한 군데만 지금 남아있네요. 시공업체와의 소송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8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의 재정 자립도는 9%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살림에 원금 상환과 막대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그것을 진행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지자체의 고위층의 사료사욕을 채우는 데로 악용되는 그런 건설 사업이 아닌가라는. 시공업체와의 소송이 길어지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산업단지 준공은 기약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청사진 역시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낭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때문에 군산시가 요즘 뒤숭숭한데요.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중국 자매도시의 초청으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정 대부분이 문화탐방이나 체험 등으로 채워져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당 일부 의원들이 3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청도와 연태시의 갑작스런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 의원들은 중국 자매도시와 2차례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연초 계획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12월 9일 날 근라시 의회를 초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공식 일정으로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나 군산시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놓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매도시와 간담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정이 문화탐방이나 체험, 중국 주재 군산시 사무소 방문 등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예정에 없던 방문을 추진하다 보니 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AI 확산과 군산 조선소 폐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중국 방문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교류를 갔다면 중요한 시점이니까 오라고 초대를 했을 텐데 그 중요한 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말에 외유 가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기초의회 29곳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군산시 의회는 하위 수준인 24번째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방문을 강행한 군산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기만 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년 2월 전주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이래저래 침울합니다.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기금운용본부를 겨냥한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준공식을 앞둔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제속도를 내는 건물공사와 달리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한 뒤 최순실 측에 건네진 삼성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 찬성을 밀어붙인 혐의로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뒤 연금공단 이사장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로 불려나왔습니다. 그 합병을 지시한 다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신가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퇴사한 운용역만 28명이고 최근엔 운용전략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떨어져서 지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큰 변화기 때문에 전주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신 것은 맞습니다. 검찰 수사와 전주 이전을 앞둔 직원 퇴사, 여기에 서울 사무소의 잔류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측에 서울 사무소를 폐쇄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여기 입주를 하면서 서울 사무소는 완전히 정리하고 전주에서의 기금운용본부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잇단 검찰 수사와 사무실 이전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순조롭게 전북 시대를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읍시 이평면 오리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장에 있는 오리 3만 5천 마리와 옆 농장에 있는 오리 8만 마리 등 11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114개 농가에 244만 8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AI가 발생한 김제시 용진면 산란계 밀집 지역의 살처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살처분 작업을 내일까지 끝내기 위해 내일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을 살처분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용제 전체 살처분 대상은 64개 농가에 162만 7천 마리며 남은 대상은 15개 농가에 39만 7천 마리입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정권으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연한 결과라며 보조교재 개발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정 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된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1월에 나올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1년 유예는 국민적 반발 여론이 거세고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이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국정화 포기도 그렇다고 강행도 아니어서 가장 부담을 더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국정교과서 폐기를 강하게 요구해온 김승환 교육감은 폐기가 아니라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식물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장 적용 1년 유예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이 내년 2월 처리될 것이 확실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더라도 현재 집필하고 있는 역사 보조교재 제작은 계속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른 형태의 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그 지역의 이야기들이 거의 담겨 있지 않는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그 역사를 가지고 수업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전북과 강원 등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역사 보조 교재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3월에 일선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일선학교에 지난 4년간 역사와 사회과목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광 교육감은 자료 제출이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 교육감에게 당연히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진정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도의원들에게 매년 5억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해법은 재량사업비의 폐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올해도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기만 한데요.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11년째 표류하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문제를 되짚어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하고 한켠에 정부 지원을 받아 컨벤션 센터, 민간 자본으로 호텔을 짓기로 한 전주시. 지난 1월 컨벤션 센터 건립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지원해준 70억 원은 반납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수장인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어쨌든 시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센터는 물론 호텔, 공원화 등 후속 개발 계획은 강감무소식입니다. 전라북도와의 약속으로 경기장 개발의 전제 조건인 이전 사업도 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 애초 개발을 협약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전라북도를 경우해서 1월 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면 2월 28일 날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투자 심사 재신청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나마 재신청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민간 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데다가 전라북도와의 이견을 풀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합경기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맞지 않으면 진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11년 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이전 사업. 새해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적지 않은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 29명이 다음 달에 갇힌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의 정운천 의원이 다음 달까지 전북도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호남의 개혁보수 중심을 전주로 만들겠다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과 함께 개혁보수신당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출신이 아닌 비례대표라 탈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새누리당 당원들의 보수신당 합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다며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을 보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204톤으로 지난해보다 32톤, 12%가 줄었고 처리 비용도 136억 원으로 35억 원가량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70%가량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운동과 처리비용 인상 같은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시설 개선 사업에 내년부터 71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은 익산 망성과 정읍 신태인, 남원 대강, 진안 백운, 부안 백산 등 5개 지구입니다. 전북에서는 이들 지역 말고도 군산 회현과 익산 춘포 등 19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JTBC와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 제6기 수료식이 수강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수료식이 끝난 뒤에는 사물놀이의 거장 김덕수 씨가 세계 속의 사물놀이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16주 과정으로 이뤄진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조만간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소식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는 기존 전주 고용센터에 전주시 일자리팀과 복지팀, 전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6개 기관에서 40여 명이 참여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